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잘 쳤는데 이상하게 계속 떨어져요.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칠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주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거 원인도 대충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대충 알아요. 근데 이 진단하는 거에 따라서 유형도 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유형에 따라서 솔루션도 달라요. 지금부터 다 가르쳐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명히 자기는 시험을 잘 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일단 이걸 꼭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열공클럽이라고 해서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그 스터디 그룹 게시판에도 이거를 적었었는데 이거를 느껴본 사람과 못 느낀 사람은 진짜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스터디 그룹에서도 이걸 느껴보신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딱 느꼈을 때 이게 무슨 느낌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진짜 이게 느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 내가 기억하는 대로 적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대로 적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뇌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나오는 것과 몸에서 체화되어 나오는 것의 차이를 못 느끼시면 계속 뇌에서 기억했는 것만 출력하게 돼요. 그런데 뇌에서 기억한 것만 출력하면 인간 제록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그대로 쓰면 거의 제록스처럼 자기가 썼는 거를 그대로 쓰게 되거든요. 자,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암기한 걸 적느냐 체화된 걸 적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면 이제 악보를 보고 이렇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악보를 보고 치다가 이제 좀 체화가 되고 나면 악보를 안 보고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피아노를 오래 치면 악보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자기가 음을 알면 그 음을 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체화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모니카라든가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음을 알면은 그냥 자기가 악보 같은 거나 보더라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잖아요. 그게 이제 체화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암기해서 쓰는지 체화해서 쓰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건 어떤 한 가지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면접을 보다가 말 그대로 이제 뭐 회사를 차리는데 쪽 꼽혀가지고 티스토리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한 일주일 동안 티스토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와서 공부를 안 하냐고 막 이렇게 갈구는 겁니다. 아니 시험 안 치냐 공부 안 하냐.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를 하나를 실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서브노트를 그대로 와이프한테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와이프 보고 여기 있는 거 중에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집히는 대로 해서 제목 중에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를 와이프가 묻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안 해도 되겠네라고. 그러니까 서브노트에 있는 건 똑같이는 이야기를 못해도 한 30분 동안 거의 문제없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RD 공법에 대해서 물으면 그 PRD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뭐 시공도, 뭐 특징 이렇게는 제가 대답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PRD에 대해서 물으면 PRD는 이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인데 주로 탑다운에 사용이 되고 이제 RCD라는 게 있는데 RCD는 조금 더 크게 사용이 되는 거고 이건 RCD보다 작은데 뭐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데 자, 만약에 이 차이를 좀 알고 싶다면 자기 서브노트를 진짜 말 그대로 지인,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지인한테 자기 서브노트를 딱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를 무작위로 물어보라 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자신의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쓰는 거다 보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건 달라요. 말은 기억을 더듬으면 말도 더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든 쓸 수가 있는데요. 말은 진짜 더듬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말을 하는데 만약에 정의는 이렇고요, 특징은 이렇고요, 시공도는 이렇고요, 비교는 이렇고요, 유의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대본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다 대본 외우듯이 전체 서브노트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의나 특징이나 시공도나 비교, 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모르더라도 적어도 그 공법이 뭔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와 비교되는 게 뭔데 얘는 왜 쓰고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시험장에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진짜 한 30분 정도 딱 해보면 유형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이거 나름 잘 되는데? 이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제. 현실 타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때는 분명히 적었는데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잘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시험장에 가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 이걸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체화는 어느 정도 됐는데 답안지 쓰는 요령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도 올렸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모의고사를 계속 쳐보셔야 돼요. 자, 답안 작성 요령은 제가 이제 답안 작성 완전 정복 시리즈로 진짜 여러 편을 올렸잖아요. 이제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자,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이 모의고사를 쳐본 사람과 안 쳐본 사람은 정말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시간에 이제 서브노트만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했고 점심시간에 모의고사를 쳤고 집에 와서는 그냥 서브노트를 계속 작성을 해서 이 루틴이 그냥 계속 돌았어요. 자, 그러면 점심때 제가 했던 모의고사를 쳤던 방법은, 자, 실제 답안지와 동일한 답안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양식의 기출문제 10년치를 받으세요. 이건 제가 이제 답안 작성 완전 정복에도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10점짜리 두 문제와 25점짜리 한 문제를 골랐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용어 설명 10점짜리는 절대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여백 없이 풀로 채운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 25점짜리는 절대 25분을 넘기지 않는다. 단 3페이지를 풀로 완벽하게 채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 10점짜리 한 문제는 자기가 서브노트를 작성한 문제를 골라요. 그리고 다른 한 문제는
서브노트를 작성을 안 했는데 얼추 아는 문제를 고릅니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보시면 자기가 서브노트를 작성했는데 해서 다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121회 때하고 122회 때 문제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존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서브노트에서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서브노트를 작성 안 하고 이에 있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했는 거를 풀고 다른 하나는 서브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걸 풀면서 서브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적응력을 매일 올리면 이거 한 달만 하면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건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5점은 이제 하루는 서브노트를 쓴 거, 하루는 서브노트를 안 썼는데 아는 거, 이런 형태로 루틴이 계속 돌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일단 마음이 푸근해져요.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30분 정도로 이제 말하기 연습을 했는데 현타가 오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실제로 암기만 했고 체화가 안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실제로 이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수준으로 현타가 딱 올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찾아라. 누가 그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그 기술사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찾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그거 일일이 찾다 보면 시간 다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넘어가야 되는지는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찾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가 무언가를 찾더라도 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해가 안 된 건 그걸 넘어가더라도 뒤에 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된 걸 그대로 뺏겨 쓴다고 해서 그게 그 시험 자체가 잠시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지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타가 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찾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제가 지금 이제 건축시공 기술사 서브노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기훈님께서 이제 제가 이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댓글 하나를 적어 주셔가지고 제가 댓글 이거였어요. 부력과 양압력 강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봐도 차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이 댓글을 이제 영상을 만들려는 도중에 이 댓글을 받아서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먼저 만들어서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제가 이 부력과 양압력으로 아마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면 나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부력과 양압력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가지고 제가 이걸로 한 5일 정도를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무슨 보고서도 한번 봤었고요. 그런데 이걸 쫙 한번 보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싹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건 남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내 지식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지식 습득이나 실무적으로도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한 가지만 하려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2019년 10월 20일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3개월 10일 정도, 그러니까 120회 때 시험 치기 전에 3개월 10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3개월 10일 정도가 만약에 남았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떻게든 이제 3개월 10일 만에 진도를 100% 이해해서 100% 진도를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0%를 이해를 해서 100%의 진도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진도를 안 떼면
일단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이에 진도를 빼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막 넘어가면서 진도를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그대로 좀 비유를 해드리면 딱 이거예요. 페트병 1000개에 만약에 물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페트병 1000개에 물을 담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담으시죠? 당연히 이제 페트병을 채워서 하나씩 잠그겠죠. 누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이제 페트병 1000개에다 물을 담는데 30%씩 이렇게 1000개를 담았고 도로 와서 30%를 이렇게 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진짜 비효율적이니까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까 페트병 한 개씩 이렇게 잠그려니 끝날 때까지 페트병을 진일장 말 그대로 1000개를 잠궈야 되는데 300개밖에 못 잠그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트병에 물을 이렇게 30%씩 나눠 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나눠 담았을 때 합격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 페트병에 담겨있는 30%가 저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도로 부어야 될지 아니면 저기에다가 바로 다시 30%를 채우면 되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서 30%를 더 채워서 60%를 채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다시 어떻게든 70%를 채워서 다 채운 다음에 잠궈야 되는 건지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의 100%의 이해도로 30%의 진도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회태 떨어졌어요. 붙는 게 이상한 거죠. 30% 진도 나갔는데 뭐 붙으면 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급했던 그대로 계속 페트병에 물을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1회를 칠 때가 되면 페트병이 거의 한 600개 정도가 담길 거고요. 122회가 되면 거의 한 900개 정도의 물이 담길 거예요. 그러면 120회 정도, 122회 정도가 되면 이런 분들은 붙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이거거든요. 이게 30%의 이해도로 100%의 진도를 나가는 사람과 100%의 이해도로 30%의 진도를 나가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도 달라지지만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진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진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이해는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